그리고 아주 짧게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피부로 지금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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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님 관련한 그 검찰 이야기는 잠깐 좀 접어두기로 하고요. 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잠깐 우리 대표님의 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손을 잡고 통일교 특검을 발의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통일교 관련해서 지금 문제 국민의힘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하나 나 좀 의아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어찌됐던 간에 국민의힘은 공세적이고 네. 민주당은 뭔가 왠지 모르겠는 뭐 수세적인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형성이 됐어. 네. 그런데 민주당이 그래 통일교 특검 받을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멘붕 상태일 걸로 저는 예상하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대표님이 일찍이 이거 민주당 특검 받아라 그냥 이런 의견을 제가 봤어요.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나는 특검을 당연히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안 받아서 좀 의아했는데 아, 네. 오늘 민주당 한 거 보니까 이 국민의힘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려고 지금 이게 무슨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인가? 전략적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딱 닫아버리는 걸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이 특검을 열심히 나오면 국민의힘이 반대할까 봐. 실제로도 그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네. 그러자 오케이 통일교 특검 가자 개혁신당 난리 냈어. 으쌰하니까 바로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오케이 하자 그러면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금 멘붕일 겁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게다가 오늘 아침에 특검 받겠다는 하면서 형사처벌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정규원칙 분리 위반했으면 정당 해산까지 가겠다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와.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보고 때 이런 종교가 정치를 할 수가 있죠. 종교도 거의 뭐 정당을 만들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뭔가 이권과 개입돼 가지고 자신을 은폐해서 특정 정당의 대거 당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네. 당내 경선을 조작하고 이게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아니 지난 대선은 통일교하고 신천지가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뭐 우리 대구시장 출신인 홍준표 시장이 페북에 올린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가지고 특검하자고 막 그래서 애들이 제정신이나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됐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이제는 빼도 말 못해. 제대로 특검을 합시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완전히 그 실체를 밝히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그 위장 들어왔던 당원들의 실체도 싹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근데 얘네들이 진짜 이게 외통수에 걸린 게 그동안에 국민의힘 대선 기간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통일교 개입한 정황이 물증으로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한번 수르륵 한번 훑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따질 건 없고 후루룩 훑겠습니다. 계속 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쭉쭉. 자료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너무 많아 이게. 야. 이게 지금 전당대회 건도 있고 대선 건도 있고 이게 너무 많단 말이야. 네. 계속 있어요. 나중에 아니, 계속 있어. 이거 뭐 끝나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까지 나왔어.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전재수 장관의 말을 저는 믿는데 이 전재수 장관도 다 조사해 보라고 그러니까. 네. 특검에서 아니 그리고 그때 서병수라든지 수많은 사람이 통일교 단체 행사에 초청돼서 갔던 거잖아요. 저 임종석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임종석 의원한테 특검 받자고 당신이 먼저 말해라. 그렇죠. 아니 자기는 뭐 행사 있어서 여러 명 가는데 뛰어갔다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털어놓고 해봐라. 자기도 그럴 용의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인천시장 때 착각할 뻔했는데 무슨 뭐 어머니 하나님 교회인가 수많은 이런 유사 단체들이 그렇겠죠. 많아요. 근데 네. 그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세계 평화 뭐 청소년 무슨 봉사 대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헷갈리게. 무슨 체육관에 막 몇천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럼 외국 안 갈 수 청년들이. 없어 정치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마이크 폼페오도 이번에 한학자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폼페오 그 친구인 앤드류 김한테 내가 항의를 했어요. 야 폼페오가 왜 이러냐? 네 친구니까 알아봐라 했더니 메시지가 왔어. 그 워싱턴 포스트가 하도 압력을 넣었대요. 워싱턴 포스트인가? 그 통일교 맞습니다. 포스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하도 부탁을 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다. 그 마이크 폼페오를 많이 워싱턴 포스트가 도와줬던 모양이죠. 대박이네. 뭐 세계일보도 있고 그렇지. 이런 데서 로비를 하고 또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면 와. 정치인들이 못 모르고 갈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럼 있죠. 그러니까 임종성은 나한테 그랬어요. 그런 경우라고 자기도 나한테 변명을 해서 아, 네. 자세히 특검 받겠다고 해라. 밝혀라. 지금 누가 진짜 문제인지 밝혀보자 한번. 근데 너무 잘했다 이거. 잘했다. 근데 지금 그 채널 A하고요. 전재수 의원은 아. 목숨 건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요? 예, 채널 A가 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윤영호하고 10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네. 그 기록을 확보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디가? 근데 채널 A가. 예, 그런데 진짜 밝혀야 되겠네.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바로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네.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건 너무 쉬운 팩트 네. 체크잖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죽는 게임이야. 네. 나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네. 진실의 편이고요. 그래요. 근데 요거는 근데 미리 얘기해놔야 돼. 자, 분명히 채널A 보도를 보면 수발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발신. 수신과 주고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받은 것은 빼야 돼. 아, 그렇죠. 일방적으로 아, 10개를 그렇지. 받았다. 예. 그러면 스팸일 수도 있잖아. 네, 네, 네. 그거면은 전재수 승입니다. 그거는. 근데 만약에 주고받은 게 한 건이라 나온다. 그럼 채널A 승. 한쪽은 죽는 거야. 됐죠? 그렇죠. 예. 제가 돈봉투 사건 때 JTBC가 녹취록 보도해서 저도 피해를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채우기도 막 나 보고 요괴 때문에 나를. 많이 했어. 예, 그러니까 이 전재수도 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병상련으로 난 전재수 장관이 끝까지 이걸 싸워서 진실을 밝힐 것을 바라고요. 특히 이제 원래 범죄자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권력의 실세들한테 다 올인하면서 보험용으로 일부를 알리바이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알리바이용으로 뭔가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권력이 바뀌니까 전재수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피해보려는 어떤 나는 전술적 고려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한다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윤영호의 진술의 신빙성도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만 갖고 모든 언론이 전재수 장관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단호하게 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좀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 워싱턴 타임즈라고. 네, 죄송합니다. 타임즈. 네. 워싱턴 포스트는 유력지인데 아, 네. 뉴욕타임즈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타임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뉴욕 포스트가 아. 정론지고 네. 아, 이름들을 희한해. 이거를 조합을 해서 네. 워싱턴 타임즈라는 게 네. 그 통일교 신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헷갈릴만 했죠. 네. 네. 바로 잡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정근 씨가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개인 비리 사건. 아, 이제는 네. 알지? 내가 네. 많이 얘기해서 맞지? 네. 그냥 이정근 개인 비리니까 이정근 처벌받으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민주당을 죽이는 부패 범죄 사건으로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웅래 돈봉투 사건, 또 하나가 송영길 돈봉투 사건. 그런데 노웅래 돈봉투 사건 1심 무죄 나왔죠? 네. 네, 됐죠. 송영길 돈봉투 사건 1심 무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자들이 많아요.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관련자들이 많습니다. 이성만 의원 9월에 항소심 무죄 나왔어. 아, 무죄. 됐지? 네. 그리고 최근에 허종식, 윤관석, 임종성 1심에서는 돈봉투 유죄 나왔는데 2심 무죄 나왔어. 아, 2심에서 무죄. 무죄. 무죄 때리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별건 수사의 파생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전체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네. 대표님, 요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많겠지만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다루면서 민주당 대표 정치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기세등등하면 안 된다. 이 민주당 대표 논객입니다. 네. 이렇다고 해서 민주당 기세등등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무죄라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불법이라는 거지 돈을 뿌리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민주당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기세 등등한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 아무 말도 안 하죠. 아예 민주당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방구도 없긴 하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한동훈의 말 아닙니까 사실? 그게 한동훈의 말이죠. 맞아요. 한동훈의 논리예요. 그렇죠. 한동훈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음. 근데 저는 노웅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실체법상으로도 상황이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 돈봉투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제가 무리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몰랐던 일이라는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저의 재판이 지금 3년이 되고 있는데 1심 과정에서도 3만 개 녹음 파일 중에 송영길이 관여됐단 말이 한마디가 안 나온다니까요. 네. 오히려 저의 녹음 파일은 제가 돈 쓰는 선거 하지 말아라라고
이정근에게 말한 녹취록이 유일하게 나왔어요. 와. 근데 이것도 검찰이 제출을 안 해가지고 재판부가 와. 왜 피고인 송영길 녹음이 없습니까? 3만 개 파일 중에 이게 있습니다. 검사 그러더라고. 이게 재판장이 제출해 보세요. 어. 그래서 마지못해 제출한 게 내용이 뭐냐? 송영길이 돈 쓰는 선거지 말아라. 와. 아, 그 내용이 대박이다. 있어. 그래서 재판장이 그러더라고. 이것은 변호사한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시죠 그러더라고. 와. 아니 이랬어요. 이래놓고 그걸 안 되니까 별건으로 제가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가지고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실체적으로도 무죄인데 절차가 더 명백한 위반이니까 이걸 판단한 거죠. 아. 정반대의 녹취가 나온 거야. 정반대. 그리고 자꾸만 이정근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인지한 것처럼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애초에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제발. 애초에 박우식이라는 사채업자 이정근 시간에 10억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지역 언론에 나와서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이정근 부총장을 제가 당대표 시절에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왜 지역신문에 이게 나옵니까? 채권 채무 관계로 일부를 변제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집도 있는데 저당 잡혀서 대출하더라도 빨리 변제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자를 너무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변제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투고 있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니까 이것을 한동훈의 직계 부하인 김영철이가 이것을 특수부 사건으로 가져온 거죠. 그때부터 나는 기획을 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가 알선 수재 관계로 바뀌었고 그 알선 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온 3만 개 녹취록을 뒤져가지고 돈 봉투를 발견해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 대표한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이 총선에 민주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고배를 똥칠을 하려고 이걸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을 보호가지고 제가 탈당했잖아. 탈당해서 차단시킨 거고 내가 무죄를 받고 돌아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3년째 싸우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무섭다 이거 진짜. 아니 정치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송영길의 이 사건에 대해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관심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이제 각자 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최소한 정치 검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문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송영길 사건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사건이잖아. 네. 관심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송영길 대표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찰 범죄 정권과 투쟁을 하는데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지키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투를 하는데 내 동지가 총상을 입고 쓰러졌어. 부상병이 전투에 갈라치니까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싸우는 군대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유, 안 되죠. 아니 미군 같은 경우는 죽은 시체까지 끝까지 찾아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총 맞아 부상한 동지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고 썽썽한 사람만 계속 전투하자고 싸우는 군대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근이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하자 그때부터 이정근이는 검찰로부터 뭔가 그렇죠. 혜택을 받았다 보이는 거죠. 영혼을 판매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알선 수재 사건을 3년 구형했다니 검사가. 3년 구형한 것도 웃긴 거잖아요. 저를 9년 구형했는데. 와. 저를 9년 구형하고 윤관석을 5년 구형했어요. 근데 와. 3년 10억 알선 수재면요. 지금 김만배 유동규에 비하면 근데 이걸 3년 구형해서 집행유예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 뭔가 그래서 플리바기닝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렇지. 그래서 1심에서 판사가 괘씸해서 4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를 또 했어요. 항소심에서 똑같이 또 3년 구형을 했어요. 아, 검찰은? 네. 어. 그러니까 1심 형량보다 적게 구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 아니, 아니 그 검찰 그러니까 그 건은 검찰도 항소를 했어요? 그렇죠. 아, 검찰도 검찰도 항소하고 이정근도 항소했어요? 네. 근데 검찰이 1심 선고보다 더 낮게 구형을 했어요? 3년 구형 항소심에서 똑같이. 이거는 변호사님. 아, 이건 뭐 이제 당사자 얘기 그만두고 이거 이상하잖아. 이상한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 검찰이 항소를 하는 이유는 원래는 항소제 자체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피고인만 항소를 하면 검찰은 이 더 가중을 시킬 수가 없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이 항소를 하는 이유는 1심보다 가중시킬 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1심보다 낮게 구형하라는 건 이거는 이상하다, 변호사지 진짜. 변호사. 이거 변호사 진짜 이상하다. 이거 아니 이상하잖아요. 유동규 항소 안 했다고 지금 반발한 것도 그러잖아요. 윤도동규는 1심보다 더 많이 8년을 예. 1심형이 나왔는데 항소 포기했다고 지금 네. 흥분하고 있는 검사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동규 구형보다 많이 나왔는데 왜 항소 포기했다고 지금 아. 흥분하고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것은 유동규와의 플리바긴 약속이 깨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정근하고도 플리바긴 약속에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가장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3년이 넘었는데 주요 공범인 이정근 씨는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기소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아니 송영길 피고인과 이정근 증인이 공범 관계인데 송영길은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데 왜 이정근은 기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네. 항소심에서 그랬더니 검사가 뭐라 그러냐. 1심에서 송영길 피고인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기소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별도의 사건이면 와, 그러니까 진짜. 별도가 같은 사람에게 따로따로 받은 거면은 그게 만약이라도 성립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공범이자 증인 핵심 증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분리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당연히 네. 같이 기소하거나 최소한 증거가 우리가 수사가 미진하다면 중간에 증인으로라도 불렀어야 됩니다. 제가 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그의 직계인 김영철, 최재훈 부장검사가 돈봉투 사건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제가 증거를 몇 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정리되면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네, 또 설명을 해줄게요. 그 괜히 왜 한동훈이가 이걸 기획한 것인지. 네, 또 괜히 그 연결지 않은 이야기하다가 또, 아까 또 준비를 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네. 이제 막 빛이 약간씩 보이는데 또 큰일 납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돼요? 또 한동훈이 이럴 거라고. 송영길 또 만약에 혹시라도 무죄 나오면 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7억 3천인가 그 불법 정치 자금으로 된 건데 절차상으로 못 됐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도 먹사연에 후원을 하고 있고 먹사연 자금을 제가 갖다 쓴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예, 그거는 먹사연 그래서 제가 추징이 안 됐고요. 1심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7억 3천만 원을 그러면 추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징을 안 했어요. 추징 구형도 안 했어요, 검사가. 그래서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검사님 왜 추징 구형을 안 합니까? 근데 그 검사가 그랬어요. 이거는 피고인이 쓴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연의 임대료, 인건비로 들어간 돈이라 추징할 수 없다. 구형 못 한다 그래서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 추징이 안 된 유일한 케이스가 아닐까. 와, 그 희한하네. 그렇잖아요. 네. 네.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으면 그걸 추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2년형만 받은 거예요. 벌금도 없고 추징금도 없고. 아, 내가 안 쓴 거예요. 네. 이걸 아무튼 명백히 실체적으로 무죄임을 밝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